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가해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건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애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면 그 결과 똑바로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그 말에 가해자 엄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소 우리 집에서 한없이 착한 척하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손주가 왕따 당한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손주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민준이는 제가 일주일에 4-5번은 돌보는 아이였고 며느리 지연이가 일을 나가는 날이면 의뢰 제가 학교 앞까지 가서 데려오곤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민준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민준이가 워낙 착하고 말을 잘 들어서 저는 손주를 돌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준이의 모습이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엔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고도 민준이는 웃지 않았고 그저 작은 목소리로 인사만 건넸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제가 물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민준이의 팔에 난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반팔 교복 사이로 보이는 팔뚝 안쪽에 파랗게 멍이 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다쳤니? 누가 때렸어? 민준이는 황급히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캐묻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넘어졌다고? 근데 왜 팔 안쪽에 멍이 들었지? 넘어지면 보통 무릎이나 손바닥을 다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아이가 그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민준이는 창밖만 바라봤고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가방도 던져놓고 냉장고부터 열어보던 아이가 그날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떡볶이 만들었어. 나와서 먹자. 배 안 고파요. 나중에 먹을게요. 아이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간식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떡볶이를 안 먹겠다고?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러다 저녁 무렵 며느리 지연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이었고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는 잘 있었죠? 저는 민준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오늘 민준이 팔에 멍이 들어있더라. 체육 시간에 넘어졌다는데 한번 확인해봐.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남자애들 원래 그렇잖아요.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요즘 손주들은 거칠게 노는 게 일상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불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던 민준이가
숟가락으로 밥알만 굴리다가 그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안 먹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없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준이가 입고 온 셔츠가 찢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옷깃 부분이 뜯어진 채로 늘어져 있었고, 단추 하나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옷이 왜 이렇게 찢어졌어?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가 장난치다가 그랬어요. 장난? 이렇게 세 개? 단추까지 떨어졌는데? 네, 괜찮아요, 할머니.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다가 그랬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찢어진 셔츠를 들고 서 있다가 결국 며느리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찢어진 셔츠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민준이 옷이 이렇게 찢어졌어.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셔츠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끼리 그럴 수 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민준이한테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남자애들끼리 뛰어다니면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괜찮대요.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하네요. 별일 아니에요. 정말이지. 며느리는 너무 태평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며느리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리는 건가 하지만 민준이가 분명히 이상해. 뭔가 있어.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제가 부르자 민준이는 황급히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고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며느리는 제대로 보지 않고 있어.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이가 가방을 거실 소파에 던져놓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정리해 주려고 집어들었는데 지퍼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책과 필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평소엔 가방 정리를 잘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흐트러졌지? 저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교과서 사이에 낑겨 있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돈 안 가져오면 더 세게 간다. 알았지? 저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누가 민준이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급히 민준이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잠깐 나와 볼래?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할머니 지금 좀 피곤해요. 민준아, 중요한 얘기야. 나와줄래?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민준이가 방문을 조금 열고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가방에서 나왔는데 누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황급히 쪽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뒤로 빼며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얘기해. 누가 이런 쪽지를 쓴 거야? 할머니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장난? 이게 장난처럼 보이니? 더 세게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누가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니?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만 흔들며 울음을 참았고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내일 돈 안 가져오면 더 세게 간다. 이건 분명히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멍자국, 찢어진 옷, 불안한 눈빛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민준이를 괴롭히고 있어. 돈까지 뜯어가고 있는 거야. 저는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당장 집에 와봐. 민준이 가방에서 이상한 쪽지가 나왔어. 어머니, 지금 회사인데요. 무슨 쪽지요? 누가 민준이한테 돈을 요구하는 쪽지야. 내일 돈 안 가져오면 더 세게 간다고 쓰여 있어.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요즘 애들이 그렇게 장난치는 거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민준이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알아요,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요. 나중에 집에 가서 민준이한테 물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난이라고? 민준이가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며느리는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 봐. 민준이가 누군가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 학교에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쪽지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요. SNS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세게 간다 이런 거 유행어예요. 유행어? 그럼 돈을 요구하는 것도 유행이야? 어머니, 제가 민준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근데 어머니가 민준이 가방을 왜 뒤지신 거예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뭐? 내가 가방을 뒤진 게 아니라 가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그래도 그건 민준이 프라이버시잖아요. 어머니가 함부로 보시면 안 되죠. 저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민준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며느리는 제가 가방을 봤다는 걸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준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 친구들이랑 그냥 장난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며느리와 민준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이랑 장난친 거래요. 별일 아니라고 하네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민준이 표정이 왜 그래?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가 너무 캐물으셔서 민준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것저것 물으면 창피해하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민준이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받은 협박 쪽지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고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며느리가 민준이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학교에서 너를 괴롭히는 애가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교문 앞에서 내려주고 한참을 서서 아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고 다른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엄마는 왜 모르는 척하는 거지?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학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이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한다는 게 뭐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어머니, 제가 엄마예요. 제 아들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버라고? 내가 지금 오버하는 거야? 손주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렇게 나올까? 민준이 문제를 왜 이렇게 회피하는 거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라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너 민준이 요즘 상태 좀 봐.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연이가 신경을 안 써. 아들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문제가 있다니까. 엄마, 요즘 애들은 원래 좀 거칠어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민준이가 힘들어하는데 왜 아무도 안 보는 거지? 저는 그날 밤 민준이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는 또다시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민준이를 내가 지켜야 해. 며칠 후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민준 학생 보호자시죠? 저는 민준이 담임 선생님인데요. 아, 네. 저는 민준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님, 혹시 내일 오전에 학교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렸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민준이가 무슨 일이 있나요?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직접 오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민준이 어머니께도 연락드렸는데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학교에서 연락 왔어. 내일 같이 가야 한대.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찬 해고 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이제야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지? 다음 날 아침, 저와 며느리는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학교에서 무슨 연락받은 거 있니?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연락받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상담실로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 선생님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다른 학부모님께서 제보를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태블릿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리며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가 복도 구석에 몰려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민준이를 둘러싸고 있었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점심시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선생님이 화면을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교실 뒤편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고 옆에 있는 아이가 민준이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민준이가 같은 반 도윤이라는 학생과 그 친구들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심부름을 강요당하고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손이 떨렸고 며느리 쪽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봤어?
민준이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번 학기 초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고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민준이가 친구들이랑 좀 안 좋다고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가해 학생들이 부모한테 말하면 더 세게 때린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혼자 견뎌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선생님은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의 멍든 팔 사진, 찢어진 옷 사진, 복도에서 도망가는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가해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을 모두 호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당했는데.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민준이가 좀 예민한 편이긴 해요. 혹시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민준이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라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민준이가 예민해서 오해했다고?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사진을 보셨잖아요. 아, 네, 그렇긴 한데 요즘 애들이 좀 거칠게 노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준이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준이가 돈까지 빼앗겼는데 그게 적응 문제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고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예요. 상담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준이가 학교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길,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민준이가 예민해서 오해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가해 학생 중에 도윤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의 엄마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뭐? 아는 사람? 네, 도윤이 엄마 최미정 씨는 우리 동네에서 좀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엄마들이 다 모여 있고 저도 거기 가입되어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준이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어머니, 그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도윤이 엄마랑 틀어지면 동네에서 저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 일도 있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이 민준이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손주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지연아, 지금 정신 차려. 민준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근데 저도 제 입장이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가 민준이 문제를 왜 회피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체면과 사회적 관계 때문에 민준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 안에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침묵했고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구나. 며느리는 기대할 수 없어. 그날 저녁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저의 품에 안겨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는 그날 반드시 민준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안 해준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상담이 끝난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오후에 있을 학교 회의를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저녁 준비하다 말고.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어디 가는 거야? 무슨 급한 일인데? 아, 그냥 동네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 마트 갈 때 절대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았고 화장을 고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현관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까지 다시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어디 가는 거야? 며느리가 나간 직후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타지 않고 걸어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뒤따라가 봐야겠어. 며느리가 뭘 하려는 건지 확인해야 해. 저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옆 단지로 들어갔고 저는 계속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여기는 최미정 씨가 사는 단지 아닌가? 며느리는 한동 앞에 멈춰 섰고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저는 옆 건물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한 여자였습니다. 틀림없이 도윤이 엄마 최미정 씨였습니다. 최미정은 며느리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지연 씨?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잠시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우리 민준이 일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 일? 학교에서 연락받았어요. 근데 우리 도윤이는 그냥 장난친 거라고 하던데요. 최미정의 목소리는 매우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민준이가 좀 다쳤거든요. 그래서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애들 좀 거칠잖아요. 최미정은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보며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괴롭힘을 장난이라고?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최미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가 돈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폭행당했고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호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최미정도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폭행? 그건 좀 과장 아니에요? 며느리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과장 아니에요. 증거 사진도 다 있어요. 학교에서 확인했고요. 당신들 애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면 그 결과 똑바로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우리 며느리 맞아? 평소에 저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최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 씨, 지금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윤이가 우리 민준이한테 한 일들 전부 학교에 신고됐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미정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되잖아요. 애들 일인데. 조용히 해결?
그게 지금까지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최미정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민준이 팔에 난 멍자국이에요. 그리고 이건 찢어진 옷이고요.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최미정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도윤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부모가 자기 애가 뭘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집에서 시어머니인 저한테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던 며느리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게 진짜 며느리 모습인 거야? 아니면 지금까지 집에서 보여준 모습이 가짜였던 거야? 최미정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도윤이한테 단단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경찰까지는 가지 말아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건 앞으로 상황 봐서 결정할게요. 도윤이가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으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민준이한테 손 떼면 그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숨어서 며느리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본 게 뭐지? 며느리가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 저는 며느리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서 이미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냥 잠깐 산책 좀 하고 왔어. 아, 그러셨어요? 저녁 거의 다 됐으니까 민준이 좀 불러주세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저 모습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 진짜일까?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아서도 저는 며느리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으며 민준이한테 반찬을 권했습니다. 민준아, 고기 좀 더 먹어. 요즘 너무 안 먹는 것 같아. 네, 엄마. 민준이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고기를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직접 도윤이 집에 찾아간 건 민준이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거지?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오후에 학교 회의 있다며? 몇 시에 가야 하는데?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미정 씨한테 직접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학교 회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직접 얘기했다고? 네, 제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미정 씨가 도윤이한테 단단히 얘기하겠대요. 학교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학교 회의를 취소했다고? 그럼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한 거야? 지연아, 그렇게 혼자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해야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히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민준이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커지는 걸 막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엄마한테 강하게 나온 것도 학교 회의를 막은 것도 모두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조심스러운 며느리. 하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강하고 공격적인 며느리. 대체 어느 쪽이 진짜야? 며느리가 나한테 보여준 모습은 전부 가짜였던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며느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사회적 입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민준이를 맡길 수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출근한 후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학교 회의를 취소했다고 했지만 저는 담임 선생님께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님,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요. 선생님, 어제 우리 며느리가 회의를 취소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건가요?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이 어머니께서 어제 전화로 집에서 알아서 처리했으니 학교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해 학생 측 학부모님들한테도 연락을 취소했고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제대로 처리돼야 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져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준이 어머니께서 강하게 반대하셔서요. 애들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면 민준이한테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다니요? 가해 학생 엄마가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거군요. 선생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문제 다시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민준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요.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학부모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할머니님도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제가 꼭 가야죠. 저는 학교를 나서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학교 갔다 왔어.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학교는 왜 가셨어요? 너 왜 학교 회의를 취소한 거야? 이 문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알아서 한다는 게 뭐야? 도윤이 엄마한테 가서 협박하고 온 거? 그게 해결이야?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저 따라오신 거 아시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알고 있었어? 그래, 봤어. 내가 도윤이 엄마한테 가는 거 다 봤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학교 회의를 막은 거냐고. 어머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미정 씨랑 틀어지면 저 정말 힘들어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입장은 생각 안 해? 생각하죠.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어머니,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미정 씨랑 틀어지면 그 사람들이 민준이한테 더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민준이한테 나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간다고? 민준이가 지금까지 그렇게 당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데?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엄마예요. 민준이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내 방식? 그게 문제를 덮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선생님이 다시 학부모 회의 소집한대. 이번엔 제대로 처리할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제 아들 일인데 왜 어머니가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지. 민준이 할머니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할머니 자격으로 나서시는 건 좋은데 제 의견도 좀 존중해 주세요. 저도 민준이 엄마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민준이를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걸까? 그날 오후 학부모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왔고
저와 함께 학교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는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그리고 도윤이 엄마 최미정 씨와 도윤이 아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저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죠? 민준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미정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지연 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이미 얘기 다 끝났는데요. 왜 다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최미정 씨, 그건 우리 며느리가 개인적으로 한 거고요.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정은 저를 쳐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서실 일이에요? 이건 엄마들끼리 해결할 문제 아닌가요? 손주 일인데 할머니가 나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엄마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폭력 문제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진정하시고요.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도윤이가 민준이한테 돈을 요구하고 폭행을 가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이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집에 가서 단단히 혼냈고요. 민준이한테 사과도 하겠습니다. 최미정이 남편을 쳐다보며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도윤이 아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맞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말자고. 최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윤이는 일주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준이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최미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출석 정지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도윤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할머니, 지금 저한테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최미정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미정 씨. 며느리의 목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 씨, 저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도윤이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저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랐고 담임 선생님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계셨다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네, 한 달 전쯤에 민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도윤이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근데 저는 미정 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최미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무섭다고? 내 미정 씨가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크잖아요. 저도 그 모임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미정 씨랑 틀어지면 저 왕따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민준이한테 참아라고만 했어요. 곧 나아질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왜 학교에 알리지 않으신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엄마 자격이 없어요. 제 체면이 민준이보다 중요했어요.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까지.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도윤이는 일주일 출석 정지와 함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계속 울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가해자였을까?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고백한 진실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압박에 짓눌려 있던 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나?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방에서 울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이가 왜 우는 거예요? 아들은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고 저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앉아라. 얘기 좀 하자. 지연이가 울면서 말하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난리를 쳤다고 하던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난리를 친 게 아니야. 민준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한 거지. 제대로 해결? 지연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알아서 한다는 게 뭐야? 문제를 덮는 거? 민준이가 한 달 동안이나 괴롭힘 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알아서 하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지연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이유? 가해자 엄마가 동네에서 영향력 있다고? 그래서 민준이를 희생시킨 거야? 엄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연이도 이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찍히면 정말 힘들어져요.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아요, 알아요. 근데 엄마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요. 지연이가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조용히 해결? 한 달 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뭐가 해결됐어? 민준이는 계속 맞았고 돈 빼앗기고 그러다 결국 학교에서 연락 온 거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나설 문제는 아니잖아요. 민준이 부모는 저랑 지연이에요. 엄마가 아니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시고 지연이 하는 일마다 간섭하시고. 아들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오버를 한다고? 네. 엄마는 민준이 할머니시지 부모가 아니잖아요. 육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오버를 했다고? 민준이를 지키려고 한 게 오버라고?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손주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 했나? 그때 민준이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아직 안 잤니? 민준이는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싸우는 소리 다 들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거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아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근데 아빠가 할머니한테 화내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가 오버한다고. 민준이는 제 품에 안긴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버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일 저를 생각해줬어요. 엄마는 저 힘든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더 꽉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힘든 게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도윤이가 저를 때린다고, 돈 빼앗는다고. 근데 엄마는 참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어요.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래요. 창피하다고. 민준이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만 저를 믿어줬어요. 민준아. 할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민준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방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를 보더니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를 불렀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싫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다가서려 했지만 민준이는 더 제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무서웠어.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엄마도 무서웠다고요? 전 매일매일 무서웠어요.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근데 엄마는 저보다 다른 사람들 눈치가 더 중요했잖아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는 며느리와 민준이,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민준이가 아빠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아빠는 회사 일만 중요하고 저는 관심도 없잖아요.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너한테 관심 없다니. 그럼 제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거 알았어요? 돈 빼앗기는 거 알았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만 저를 봐줬어요. 할머니만 제 편이었어요. 엄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아빠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들은 민준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할머니한테는 오버한다고 화내면서요? 그 말에 아들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오버한 거 맞아. 남의 집 육아에 깊이 개입한 거 맞아. 근데 너희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나설 필요가 있었겠니?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방에서 자자.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자는 거야. 네, 할머니.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워서 미안해요. 민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제대로 못한 거지.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화낼까봐 무서워요. 화낼 리 없어. 오히려 너한테 미안해할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민준이 지켜줄게.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뭔가 바뀌어야 해.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미안해할 건 나한테가 아니라 민준이한테야. 알아요. 제가 정말 무책임한 아빠였어요. 회사 일만 핑계대고 민준이가 힘든 걸 전혀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제대로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민준이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민준이를 제일 먼저 생각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바로 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 도윤이가 일주일 출석 정지를 받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받은 상처는 단순히 일주일 정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들어서자 상담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제대로 처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멍든 사진, 찢어진 옷 사진, 협박 쪽지,
그리고 학교에서 찍힌 괴롭힘 사진까지 모두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상담원은 서류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교 폭력이네요.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가해 학생이 일주일 출석 정지를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래요.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요. 상담원은 즉시 접수를 받아주었고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 측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을 나오며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청소년 상담센터였습니다. 민준이가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센터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오셨네요. 보통은 부모님이 오시는데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손주를 주로 돌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준이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민준이가 겪은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한 달 넘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돈을 빼앗긴 것, 폭행당한 것, 그리고 엄마가 알고도 방치했던 것까지. 상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상담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육청에서 조사 나온대요. 내가 교육청에 신고했어. 네. 어머니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리고 민준이 상담센터도 예약했어. 내일부터 상담받을 거야. 어머니, 그런 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셔야죠. 너한테 말했으면 또 반대했을 거 아니야. 민준이한테 필요한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도윤이가 민준이한테서 돈을 빼앗은 건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폭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들어가자 경찰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는데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 학교 폭력 건이시군요. 피해자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2살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다시 보여줬고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폭행과 공갈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요? 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서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엄마 최미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최미정인데요. 지금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신 거 맞아요? 최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애들 일인데 경찰까지 개입시키면 어떡해요? 애들 일? 폭행하고 돈 뺏는 게 애들 일이에요? 우리 도윤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민준이한테 사과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최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미정 씨, 우리 민준이가 한 달 넘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대요. 근데 그게 단순히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일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리 도윤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윤이 인생보다 민준이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도윤이가 제대로 교육받아야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안 치죠. 최미정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최미정 씨, 제가 이러는 게 도윤이한테도 좋은 거예요. 지금 제대로 배워야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안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최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고 저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엄마, 경찰서까지 가신 거 맞아요? 아들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대로 처리하려면 경찰 신고까지 해야 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민준이한테도 부담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소문도 나고. 지연아, 지금 민준이가 제일 힘든 건 괴롭힘 당한 게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민준이가 할머니가 내 편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민준이 일에 더 신경 쓸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청 조사 나오면 너희도 참석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와 며느리, 아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 교육청 담당자, 도윤이 부모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결국 도윤이에게는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출석 정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엄마 최미정은 회의 내내 울었지만 도윤이 아빠는 묵묵히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도윤이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네. 도윤이 아빠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민준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도윤이 제대로 가르치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이 아빠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어머니처럼 했으면 민준이가 덜 힘들었을 텐데 정말 후회돼요. 지연아, 이제라도 배웠으면 됐어. 앞으로는 민준이를 제일 먼저 생각해.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왔을 때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도윤이가 전학 간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래, 민준아. 이제 도윤이는 다른 학교로 갈 거야. 진짜요? 그럼 저 이제 안 무서워도 돼요? 응, 이제 안 무서워도 돼. 할머니가 지켜줬잖아. 민준이는 저를 꽉 안아줬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제 민준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겠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센터에 다녔고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민준이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요즘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동네 엄마들 모임에 집착하지 않았고 민준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민준아, 오늘 상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며느리가 부드럽게 물었고 민준이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악몽도 안 꾸고 학교 가는 것도 안 무섭대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고 민준이도 예전과 달리 며느리의 품에 편안하게 안겼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들이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웃는 게 제일 좋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서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복자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아, 네. 여기 놔주세요. 며느리는 상자를 받아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온 택배인데요. 내가 주문한 게 있나? 저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안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도윤이 아빠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도윤이가 민준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할머니께서 용기 내어 제대로 처리해 주신 덕분에 도윤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상담 치료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준이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지만 아직은 민준이가 불편해할 것 같아 이렇게 편지로 대신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할머니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도윤이 아빠 울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편지를 함께 읽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지연아. 엄마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비겁했어요. 민준이보다 제 체면이 더 중요했고 다른 사람들 눈치만 봤어요. 진짜 엄마는 어머니셨어요. 지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너도 충분히 좋은 엄마야.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지.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지연아. 저는 며느리의 손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응, 민준아. 민준이는 제 앞에 서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가 저를 지켜줬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할머니만 저를 믿어줬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내 편이었어요.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내 편이야. 엄마도 너를 사랑하는데 그때는 용기가 없었던 거지. 알아요. 이제는 엄마도 예전보다 저를 많이 챙겨줘요. 근데 할머니가 제일 고마워요. 민준이는 제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고 며느리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민수야,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저는 민준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학교 가는 거 안 무서워요. 친구들도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반장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진짜? 우리 민준이가 반장? 잘했네. 저는 민준이를 꽤 안아주었고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특별히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지연아, 이게 다 뭐야?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민준이가 벌써 충분히 용감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냈잖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줘서 힘이 났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따라 나와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좋은 아빠가 됐어. 엄마가 보여주신 거 배웠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아들은 제 어깨를 꽤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준이를 지켜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변했고 아들도 변했고 민준이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서로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거.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혼자 학교 갈 수 있어요. 할머니 매일 데려다 주시느라 힘드시잖아요. 민준아, 할머니는 안 힘들어. 민준이 얼굴 보는 게 좋은데 뭐. 그래도요, 저 이제 컸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민준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민준아. 그럼 할머니는 여기서 봐줄게. 혼자 들어가 봐.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민준이는 밝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웃는구나. 이제 괜찮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 저랑 외식할래요? 제가 사고 싶어요. 외식? 갑자기 왜? 그냥 어머니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으로 갈게요. 제가 예약할게요. 점심시간 저와 며느리는 한정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어머니한테도 민준이한테도.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사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어머니 눈치를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제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살았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민준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 눈치만 봤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시선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거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꿰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제일 좋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그게 진짜 가족이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저 눈치를 보지 않았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도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고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이는 정말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던 날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반장 됐어요. 진짜? 축하한다, 민준아. 친구들이 저를 뽑아줬어요. 선생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민준이는 뛰어서 제 품에 안겼고 저는 민준이를 꽤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장이 된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민준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줘서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민준이의 반장 당선을 축하하며 외식을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민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고마워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내 편이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살짝 쓸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이제는 내 편이야. 앞으로는 엄마가 더 잘할게. 알아요, 엄마. 고마워요. 민준이는 며느리를 안아주었고 며느리는 민준이를 꽤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괜찮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실망했지만 동시에 며느리도 사회적 압박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가족의 역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고 학교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좋은 아빠가 되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주가 힘들어할 때 나서는 게 오지랖일까요?
아니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일까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